T-MAX가 많이 나오는 스쿠터 중에서 튜닝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튜닝빨도 잘 받고 스포츠성으로 조금 더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바이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더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모델 2024년 야마하 T-MAX 560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좀 오래간만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모델입니다. 아마도 한 올해 초에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은 완전 신차급이에요. 3,9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신차급의 바이크고 무사고의 무풍의 바이크이기 때문에 결점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튜닝도 아크라포빅 머플러가 또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T-MAX는 머플러 튜닝을 굉장히 많이들 선호를 하는데 머플러 튜닝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영상 보시는 라이더분들께서 이 바이크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키로수가 너무 적어요. 3,9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요. 모든 소모품의 상태는 월등히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기본적인 튜닝들이 좀 되어 있어요.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블랙박스 하나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나중에 바이크를 구매를 하셔갖고 블랙박스 하나 정도랑 아니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퍼포먼스 쪽으로 좀 튜닝을 좀 많이 이렇게 하셔갖고 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T-MAX는 좀 여러 가지 장르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라이더분들이 그냥 순정으로 타시는 분들, 가장 기본적인 머플러하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살짝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과도하게 튜닝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로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T-MAX의 튜닝을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라이더분들은 차량 가격 이상으로 이렇게 튜닝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머플러랑 드레스업은 다 하시고요. 브레이크 튜닝 상당히 좀 많이들 하시고 서스펜션 뭐 프론트 리어까지 하시면서 완전 끝판왕은 휠까지 바꾸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알루미늄 단조 휠까지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차량 가격이 넘어갈 정도로 한 2천만 원, 튜닝비만 2천만 원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사양에 맞게끔 튜닝을 하셔갖고 타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크라포빅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프론트 포커 슬라이더 장착되어 있고요. 리어 스윙암 슬라이더 장착되어 있고요. HP 커넥터에서 나오는 핸드폰 거치대 장착되어 있고요. 코미네에서 나오는 USB 충전 포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T-MAX가 예전에는 2010년도 밑에는 그냥 T-MAX였죠. T-MAX가 이제 출시되다가 뉴 T-MAX로 넘어오면서부터 T-MAX의 인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2008년도에 제가 알기로 뉴 T-MAX가 처음 출시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2010년도까지 T-MAX 상당히 많이 팔렸고요. 그때는 야마하를 실질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효자 모델이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 기억을 더듬어 보자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T-MAX의 신차 가격이 2,080만 원인가 한 이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만 킬로 탄 중고 바이크도 뭐 한 1,00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2008년도에만 1,080만 원인가 팔렸었고 그 후에 가격이 계속 변동이 됐어요. 달러가 계속 오르면서 엔화하고 달러가 오르면서 환율이 오르면서 가격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중고 가격 2008년도에 신차 사셨던 라이더분들이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실컷 타다가 파셔도 신차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금액대에 판매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1,000만 원 초반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1,000만 원 거진 후반, 중후반까지 이르기까지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는데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바이크의 CC도 올라가고요. 옵션들도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 T-MAX는요 크게 없었어요. 구형 T-MAX는 ABS가 있냐 없냐 요 차이밖에 없었고 뉴 T-MAX로 넘어가면서 ABS가 무조건 탑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DX로 나오면서 열선 그립이라든지 열선 시트 이러한 크루즈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지금 560으로 넘어가면서 더욱더 완벽한 T-MAX로 이렇게 변신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TFT 컬러 계기판이 굉장히 크게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의 정보가 눈으로 잘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동 스크린과 열선 그립, 열선 시트까지 있어서 겨울철에도 충분히 따뜻하게 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스쿠터에 크루즈 컨트롤도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장거리 투어 갔을 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쿠터계에서는요, 약간 럭셔리함보다는 스포츠성을 조금 더 겸비한 스쿠터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빅스쿠터에 뭐 나오는 바이크들이 야마에서는 티맥스가 있겠고요. 혼다에서는 포르자 750, 그 다음에 XADV 750 있고, BMW에서는 C650 GT랑 S가 있잖아요. 스즈키에서는 버그만이 있고, 버그만하고 C650 G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안한 세단 같은 그런 바이크고요. 포르자하고 뭐 XADV는 장르가 확연하게 좀 다르긴 하지만 Tmax만큼 튜닝 파츠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스포츠성을 겸비하고 퍼포먼스 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바이크도 이 빅 스쿠터 중에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Tmax가 많이 나오는 스쿠터 중에서 튜닝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튜닝벌도 잘 받고 스포츠성으로 조금 더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바이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많이 타지는 않고요, 젊으신 라이더분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바이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뭐 버그만 650 같은 경우는요, 젊은 라이더분들이 거의 안 탔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주로 많이들 타시다 보니까 젊은 라이더들이 버그만 타고 오면은 아빠가 타고 왔냐라고 할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티맥스는 뭐 전반적으로 나이대가 좀 젊으신 라이더분들이 좀 많이 찾는 스쿠터다 보니까 지금 2010년도 그 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인기를 갖고 있는 빅 스쿠터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크라포빅 머플러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이 차량 정확한 현재 주행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플러의 사운드는 많이 크지 않아요. 그냥 중저음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 기억을 거슬러 보면은 Tmax 머플러 튜닝하면 굉장히 시끄러운 바이크들 많았잖아요. 요즘 환경 규제 때문에 구조 변경의 데시벨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겨우 턱걸이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배기 사운드를 이제는 구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머플러가 좀 많이 조용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3,964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3,964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완전 신차급이죠. 새 거 사서 머플러 달고 이러한 옵션들을 다 장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판매하는 요 금액하고는 갭 차이가 확연하게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거를 사시려고 하시거나 새 거 같은 중고를 찾고 계신 라이더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바이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399만 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399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고 바이크는 오직 신한마이카에서만 저금리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브라더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쿠터 중에서는 좀 가장 큰 편에 속하는 빅 스쿠터라는 장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 키가 187에 몸무게가 100kg 이상이 나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크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는 않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쿼터로 가면은 제 체격에 봤을 때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빅스쿠터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앉았을 때 어떠한 느낌이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스탠드에서는요, 저도 두 발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인 스탠드를 이제 내렸을 때 양쪽 뒤꿈치가 자유롭게 닿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스쿠터인데 무슨 시트고가 높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빅 스쿠터가 시트고가 높냐? 일단 다른 바이크들에 비해서요, 시트고가 옆으로 와이드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벌어져요. 보통 차들은 다리가 이렇게 좀 모아진 상태에서 착지가 가능하지만 Tmax는 이 옆에가 좀 넓다 보니까 다리가 많이 벌어져서 착지성이 조금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키가 너무 작으신 라이더분들은 좀 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쪽 발만 닿으면은 충분히 탈 수 있고 뭐 기아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한쪽 다리만 까치발로 이렇게 다시더라도 충분히 주행할 수 있는 바이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포지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장거리 갈 때 발을 이렇게 앞쪽에 놓으셔도 되고요. 여기다 놓으셔도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키가 크다 보니까 앞쪽에 놓더라도 조금 발이 더 펴졌으면 하는데 조금 불편한 감이 살짝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여기다 놓는 것보다는 여기다 놓는 게 장거리 갈 때는 조금 더 편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같은 경우도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장거리 갔을 때 좀 용이하게 뭐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열선 그립하고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서 겨울철 아니면 조금 추운 이런 계절에도 좀 따뜻하게 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쿠터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타시는 라이더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 이러한 옵션들이 열선 옵션들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에도 좀 수월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티맥스를 생각하고 계셨던 라이더분들 중에 내가 앉았을 때 어떤 모습이 연출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라이더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영상 제가 탔을 때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내가 앉았을 때는 이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이크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2024년 티맥스 560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